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종목 다우기술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4650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4,500원입니다. 비중을 좀 많으셔서요. 70%나 이 종목 포트에 담고 계신데 지금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다우기술 한번 좀 저희 체크해 드릴까요? 네, 다우기술은 뭐 그나마 아직까지 좀 덜 무너진 주식 중에 하나인데 다우기술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도 선호했던 주식인데 이 주식은 가치가 정말 뛰어난 주식인데 성장성이 이번에 붙은 아주 뭐 최고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우기술이 너무 대중주가 돼버렸어요. 사실 다우기술이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올라올 때까지도 조용히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 30,000원대까지도 뭐 나름대로 조용하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30,000원대 이상에서의 움직임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핀테크 이러면 바로 다우기술 떠오를 정도로 뭐 시장의 시세 부침이 좀 심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사실 현재 1조 3천억이면은 이제 아주 막대한 저평가는 해소가 좀 돼 있고요. 뭐 그렇다고 고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원래 다우기술은 과거 한 10년 이상을 저평가만 돼 있던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뚫고 올라온 주식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 밸류에이션을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또 정체되면서 시세 부침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자리라면 위험 관리 가격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용 보고 그냥 계속 장기 홀딩만 하시기에는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폭이 있고 시장의 변동성과 함께 부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7,000원 견디셨으니까 다시 27,000원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아래쪽으로 프리미엄을 여전히 로스컷을 좀 넓게 잡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가치 자체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본 가지고 있는 밸류가 괜찮기 때문에 핀테크 인터넷 전용 은행에 대한 사업자가 다우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을 여전히 시장은 기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전까지 일단 2개 정도의 인터넷 전용 은행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 전에 주가가 올라오면 한번 팔아버리세요. 왜냐면은 이것이 만약 시장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기본 키움 증권 쪽에서 일단 인터넷 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만에 하나 안 되게 되면은 대형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면은 더 비싸게 다시 사시더라도 왜냐면 상당한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제가 볼 때 다우그룹 쪽이 인터넷 전용은행 사업자 선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1차적으로 주가에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권역의 반등 시에는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맞겠고요. 로스컷 최종 확인하시려면 27,000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그 전용은행 전문은행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일 때 뭐 4만 원 이상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아주 높은 목표치를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 다우기술 봐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높은 구간에 진입이 돼서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랜만에 통신주 한번 보겠습니다. KT 매수하신 분이 계신데요. 6244님께서 지금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거의 뭐 오늘 종가 근처네요. 29,000원에 진입이 되셨고요. 10% 들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요. 전문가님 가치주가 아닌가 하고 지금 물음표를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종목의 신저가가 나오고 나서 지금 약간의 좀 반등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괜찮다고 보세요. KT 지금 위치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가치주로 보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가치주이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인데 현재까지는 프리미엄인데 이것이 핸디캡이 될 수 있는 측면은 경기 방어주라는 측면입니다. 유틸리티라는 거. 월봉을 잠깐 보시면 이 KT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자산 가치 같은 경우는 한 45,000원 정도 나오니까 지금 앞에 2자 찍고 있으면 상당히 싼 겁니다. 기본적으로 KT를 10년간 앞에 숫자가 2자 붙었을 때 사가지고 손해는 안 봅니다. 보시면은 기본 3만 원 이하에서는 한 1년만 기다리면은 보장되는 수익률이 계속 나왔었는데 뭐 작년에 일단 배당 안 나왔고요. 배당 수익률 한 4% 정도 때 기본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일단 적자폭이나 뭐 자산 매각이라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영업 환경이 좋지 못하면서 배당을 못했다라는 게 주가 할인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예상하기로는 올해는 일단 배당 회귀가 될 겁니다.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KT는 3만 원 이하에 사면은 보유기간은 1년 정도가 돼야 되고요. 목표 수익률은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로 일단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KT 쪽에서 추가적인 어떤 뭐 이번에 한국전력처럼 통신료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 자체가 확실하게 확 좋아지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지 앞에 4만 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일단 2015년 내지는 2016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하실 부분은 지금 가치주 쪽에서 경기주가 되게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기주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이 시장이 스타일이 바뀌면서 경기주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빠르게 해소하는 작업이 들어가면 그러면 KT는 다른 가치주보다는 분명히 소외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똑같은 가치에 있어서의 가격 보장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서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좀 더 강력한 파괴력을 원한다라면은 좀 더 경기 민감 섹터 쪽에 대한 종목으로서의 어떤 분산까지는 한번 고려해 보시지 않을까, 고려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자체 의견은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홀딩 유지 가능 의견이고요. 목표 가격대는 35,000원, 보유기간은 월봉 기준의 기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아직은 턴어라운드나 뭐 이익 개선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찬바람 불면서 통신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6244님, KT 가치주로서 가져가는 거 괜찮다라는 전략이 나왔고요. 3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휴메딕스 보겠습니다. 8595님께서 들고 계신데요. 88,0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좀 손실이 좀 커지신 상태시고요. 비중도 좀 많으세요. 40% 들고 있는데 정말 최근에 연살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손실이 너무 커지신 상태시라서 매도하기가 또 쉽지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예, 뭐 일단 히알루론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성장성은 분명히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알고 우리 시청자님도 아시고 기관 투자자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상장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성장 프리미엄은 주가에 엄청나게 녹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주식이 더 가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을 꾸고 있는 주식이에요.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됐을 때 꿈꾼 정도의 현실이면은 주가는 빠집니다. 이 성장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주식이 이만큼 커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그거보다 더 많이 주가를 부스팅하면서 예를 들어서 2배 정도의 성장이 될 만한 회사를 4배를 올려놨으면 2배 성장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주가는 빠집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성장이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영이 돼 있을 때는. 지금 휴메딕스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성과는 일단 빨리 나오지 않고 있고 시장 기대치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아직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주가의 부진 내지는 정체 기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필러라는 산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보시기에는요. 과거에 제닉 같은 종목을 예로 들면 제닉의 경우에도 뭐 하유미팩이라는 어떤 히트 상품을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지만 매출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나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급락했던 양상들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충분한 예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이로메드라든지 지금 많은 성장주들 분명히 스토리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지죠. 그건 왜냐? 더 비싸게 사람들이 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주식은 이 정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면 이 정도면 과하다라고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메디톡스도 그렇고 휴메딕스도 그렇고 여성들의 어떤 여성 관련한 미용 제품들 그리고 한국 뷰티, K뷰티라든지 이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메디톡스가 지금 웬만한 주식들 다 꺾였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메디톡스마저 꺾여버리면 휴메딕스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위로 더 치고 나가면은 휴메딕스는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정도는 한번 올 수 있겠지만 현재 메디톡스의 상황, 셀트리온의 상황, 바이로메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바이오 섹터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높게 사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주식을 기본적으로 높게 사셨으면요, 손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하고 다시 더 비싸게 또 사시더라도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성장주는 많은 분들이 성장 스토리만 갖고 보시는데 기술을 빼시면 안 됩니다. 추세가 깨진 주식을 성장이라는 데 갇혀서 홀딩하셨다가는 손실 가중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7만 원대 손절 매도 하시고 이후의 상황 확인하고 다시 8만 원에 잡으시더라도 반등권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오늘 휴메딕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 도와주시면서 9월 정도 좀 급등락이 있을 거다,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항상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를 좀 섞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알지만 성장주에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거든요. 예. 네, 전략 좀 팁 어떻게 주실까요?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조선주 차화정도 그랬고요. 뒤늦게 막차 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보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지금 성장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각별한 주의를 좀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걸 손절하셨을 때 대안이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 제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월 이후에 개편하면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오히려 가을장 이후는 좋은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렸다시피 미국이 9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요. 그리고 중국이 상반기에 유동성 부양을 해놓고 하반기엔 재정 부양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포커스는 분명히 경기 쪽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아주 높기 때문에 경기주는 사이즈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작은 코스닥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쪽은 데미지가 대단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마이너스 한 10%대 정도의 손실을 가지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과감한 손절 매도 여전히 좀 권해드리겠고요. 9월달 변동성을 좀 이용하신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7일 FOMC니까 그 전까지는 최소한 좀 현금 들고 지켜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고요. 성장주는 20%의 확률 게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장주는 올라는 갑니다. 10개 중에 2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20%의 확률 게임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반기에는 80% 확률이었습니다. 10개 중에 8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2개 올라가고 꺾이는 8개는 손실이 커지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무턱대고 성장주를 못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경기 민감 가치주들을 지금 싼 주식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 민감주 빠르지가 않아요. 사면 기본적으로 한두 달 이상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장성으로 가져갈 것이냐, 혹은 좀 급하게 움직이면서 20% 확률 게임으로 리스크를 열어놓고 빠르게 움직일 거냐는 좀 고수분들은 성장주 섞어서 하시더라도요. 초보자분들은 일단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지금은 다시 재설정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9월달 미국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에서 그걸 좀 활용하시자. 딱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 12월입니다. 그러면 살짝 성장주 안도랠리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때도 저는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길게 잡으셔서 내년까지 생각하시는 포트를 지금 3분기, 4분기 잡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증시에 개입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사흘 만에 중국장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 나눠봤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좀 투자에 대한 판단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투자 판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